네, 그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유정 선생 제88주기 추모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춘천시청 길라연입니다. 만나 뵙게 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현대 단편 문학의 선구자이자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추모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추모제에 앞서서 식전 공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수산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한 3월 그 시절 문인들의 낭독 소풍 감상하실 텐데요. 낭독극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연극에 배우 양흥주, 변유정, 전은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술의 정치와 낭만을 만끽하던 1930년대 문인들이 경춘선을 타고 신례마을의 봄소풍을 와서 김유정 선생의 소설 땡볕에 빠져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신례마을의 봄소풍 오신 문인들을 맞아볼까요?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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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오늘은 1900땡땡년 3월 29일 김유정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문인들의 낭독 소풍날, 기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1930년 일츠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박혜준 작곡 최순애 작사 이정숙의 노래 오빠 생각이 흐른다. 이들은 김유정의 작품 낭독을 위해 1939년 7월 25일에 개통된 경춘선을 타고서 이곳에 봄소풍을 나왔다. 다시 한번 울리는 기적소리. 배우 이들을 보라. 이들은 그 시절의 멋쟁이 문인들이다. 자, 인사. 문인들의 대화, 그 시절의 말투로. 경춘선, 서울 성동역 출발의 신남역까지 이렇게 비처럼 빨리 쉬이 올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요. 어머나, 여기 좀 보셔요. 김유정 동상이야. 어머, 저기는 생강. 어머, 저기는 금병산 수풍이 보이고 우리가 신례마을에 오다니요. 참 잘생겼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나를 말하는 거야? 어머, 객석의 관객들 그의 말이 맞다며 잘생겼다, 멋지다, 큰 소리로 맞장구를 친다. 야속한 사람, 난 먼저 간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소, 그립소, 아련하오. 이런 봄, 그분의 생가의 영혼이 정말 그분이 그립네요. 김 작가가 늘 듣던 이 자연의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음악 소리 사라지면 관객과 배우 모두 잠시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음악 큐. 봄봄 노다지 만무방 동백꽃 따라지 산골 나그네 소낙비, 소, 봄밤, 아내, 봄과 따라지, 두꺼비, 이런 음악회. 급가는 콩밭 산골 총각 가는 꽁이 심청 금 떡 가을 야행 생애 반려자 옥토끼, 정조, 연기, 두포전, 형, 애기, 슬픈 이야기, 그리고 땡볕. 음악 아웃. 30편의 단편을 나열하니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구나. 유정아! 유정아! 김유정!
산의 메아리도 슬픔에 소리치는구나. 그리움 걷어내시고 금일의 소풍 낭독이 가능하시겠어요? 훌쩍 눈물 뚝뚝. 뭐로 무엇하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왔고 이 한 손에 김유정의 단편이 있으니 가능의 시간 속 아니겠소. 그럼 금일의 낭독을 시작해볼까요? 시작을 알리는 소리. 문인들 책을 편다. 금일의 이 작품은 1937년 2월 여성 11호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소설 땡볕 되시겠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크나큰 박수 소리와 함께 낭독 땡볕이 시작된다. 낭독 땡볕 통한 내거리 매미소리. 우람스레 생긴 덕순이는 바른팔로 왼편 소매자락을 끌어다 콧등에 땀방울을 훑고는 통한 내거리와 다리를 딱 멈추었다. 거리의 송. 더위에 이거 얼굴은 벌거니 사방을 둘러본다. 중복거리에 뜨거운 땡볕이라 길 가는 사람은 저편 초막 끝으로만 뱅뱅 돌고 있다. 지면은 번들번들이다라 자동차가 지날 적마다 숨이 탁 막힐 만치 무더운 먼지를 풍겨놓는 것이다. 자동차 소리. 여름날의 처절한 매미 소리는 절정을 이룬다. 덕순이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가 길을 물어 좋을 만치 그렇게 여유 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음을 알자 다시 한번 소매자락으로 땀을 훑어본다. 그리고 거북한 표정으로 봉봉이 섰다. 때마침 옆으로 지나가는 어린 깍쟁이 공손히 손짓을 한다. 얘 대학병원은 어디로 가니? 이리로 곧장 가세요. 덕순이는 어린 깍쟁이가 턱으로 가리킨 대로 그 길을 북으로 접어들며 다시 내걷기 시작한다. 내딛는 한 발짝마다 무거운 지게는 어깨에 박이고 등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땀에 궁둥이는 쓰랄리 많지 물었다. 속 타는 불김을 입으로 불어가며 허덕지덕 올라오다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힘 풀어 수염 전봇대 허리에 쓱 문댈 때에는 그는 어지간히 가슴이 답답하였다. 빌어먹을 거 왜 이리 무거워? 하고 내뱉으려 하였으나 제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겨우 에이 덥다. 매미 소리. 덕순이는 길가 버들 밑에다 지게를 벗어놓고는 두 손으로 적상섭을 흔들어 땀을 들인다. 바람기 한 점 없는 거리는 그대로 타 붙었고 그 위에 모래만 이글이글 달아간다.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좀채로 비 맛은 못 볼 듯 싶어 바상바상. 바상바상은 성질이 좀 가볍고 성급한 모양을 이르는 말. 자동차 클락션 소리, 물차 댕댕 소리, 벼랑간 바상바상 댕댕 소리와 함께 발등에 물을 뿌리고 물차가 지나가니 그는 비로소 산 듯이 정신기가 번쩍 난다. 오이 차고. 적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곰방대를 꺼내 물고 담배 한 대 붙이려 하였으나 홀쭉한 쌈지에는 어제부터 담배 하나 없던 것을 다시 깨닫고 역정스레 도로 집어넣는다. 꽁무니가 맥이지 않아? 괜찮아요. 거진 죽어가는 삶. 글썽글썽 눈물이 괜 2달 동안이나 햇빛 못 본 얼굴, 누렇게 시들었고 병약한 몸, 지게 위에 앉아 까닥대는 양이 금시라도 꺼질 듯 싶은 그 아내. 울긴 왜 우는 거야? 병원에 가면 짠되겠지요? 쨍이? 아무거나 덮어놓고 째나? 연구한다니까? 왜 기영이 할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병원서 월급을 주고 고쳐준다잖아. 진짜겠지요? 그럼 노인이 설마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시방도 대학병원에 2등 박사인가 뭐가 14살 된 조선 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부대한 걸 보고 하도 이상한 병이라고 붙잡아들여서 한 달에 15씩 월급을 주고 그뿐인가? 먹이고 입히고 이래가면 지금 연구하고 있대지 않아. 그럼 나도 허구한 날 늘 병원에만 있게 되겠구려? 이제 가봐야 알지 어떻게 될는지. 병이 괴상하면 할수록 혹은
고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월급이 많다죠. 이 병은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아이가 10원이라니 이건 한 15원쯤 주겠죠? 15원? 그렇다면 병 고치니 좋고 먹으니 좋고 두루두루 팔자를 고칠 수 있겠죠? 여보십시오. 이 채미 하나 잡숴보십시오. 채미란 길쭉길쭉하고 싱싱한 뜨거운 복 중에 하나 벗겨들고 으썩 깨물어 봄직한 즉 참외. 덕순이는 쌈지에 든 잔돈 사전을 얼른 생각은 하였으나 다음 순간에 사전에 1점만 더 보태면 희연 한봉이 되리라고 어제부터 잔뜩 꼬벼지고 오던 그 사전, 이걸 참외값으로 녹여서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한다. 헤이, 지게를 꼭 붙들어. 덕순이는 지게를 치고 다시 일어나며 15원. 그로서는 너무나도 벅찬 희망의 보행이었다. 관객들 중간 박수 보낸다. 병원 들어가는 문소리. 덕순이는 간호부가 지도하여 주는 대로 산부인과 문 밖에서 제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쁜 숨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소리.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말어. 그래도 다 죽을 사람이 병원을 가야 살아나가는 거야. 덕순이는 아내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런 소리도 하는 것이나 기실 아내의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짜정 기이한 병이라서 월급을 타먹고 있게 될 것인가? 또는 아내의 병을 씻은 듯이 고쳐줄 수 있겠는가? 겸상수삼 겸사겸사. 모두 궁거웠다. 즉 궁금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덕순이는 아내의 상체를 떠받쳐주고 있다가 우연히도 맞은편 타구 옆댕이가 떨어져 있는 권형 꽁댕이의 한눈이 팔린다. 그는 사방을 잠깐 살펴보고 힝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가서 죽어나가는 곰방대에 피어물며 제 차례를 기다렸으나 좀채로 불려주질 않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 아내 아파하는 소리. 이렇게 하여 그들은 허무이도 2시간을 보냈다. 몸이 삐걱. 다음 분 예,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덕순이는 허둥지둥 아내를 떨쳐업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간호부 둘이 달겨들어 우선 옷을 벗기고 주문을 째 아내는 놀란 토끼와 같이 조그맣게 되어 떨고 있었다. 아내가 너무 병신스레 떨므로 옆에 섰는 덕순이 집에서 꾸짖듯이 눈을 부릅다. 내가 무섭다고 이래? 언제부터 배가 이래요? 예, 그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이토록 부르기는 지난 겨울부터인가 봐요. 처음에는 이게 애가 아닌가 했던 것이 그렇지도 않고요. 애라면 10달에 날 텐데 13달이나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차, 아무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난생 처음 본다고요. 아차차. 덕순이는 자기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고 없고가 이 순간에 달렸음을 또 한 번 깨닫고 열심히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 많은 금태 안경 쓴 의사는 그리 쉽사리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몇 번을 거듭 주물러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이러기를 얼마 한 다음 시답지 않게 저쪽으로 가 대야에 손을 씻어가며 간호부를 통하여 하는 말이,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올라다가 소문, 즉 작은 문, 여자의 음부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인데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을 못 갈 것이니 불갑을 수술을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임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말을 싸 보여야 해요. 불행을 본다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시간이 흐르는 소리. 어떻게 하실 테야요? 글쎄요, 저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일 것이니까 염려 마세요. 그런데요, 저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제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하고 맨망스리도 턱 쏘는 바람에 덕순이는 얼굴이 고만 벌개지고 말았다. 허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신하며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매는 안 돼요. 매미 소리 거리에서 자동차 소리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지게 위에 올려놓고 다음 엎드려 다시 치고 일어나려니 아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각절이나 무거웠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우중충한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통한 내거리, 아내의 울음소리, 남편의 한숨소리, 그리고 매미소리. 지혜미부터 이놈의 팔자가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네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일걸.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하나 집까지 이르. 재미 하나 먹어볼 테야. 재밀 싫어요. 얼음 냉수.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행길 저쪽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남편이 한 푼 더 보태어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입에 먹여까지 주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킨다. 하나 더 사다 주랴. 아니 왜 떡?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래도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외떡을 입에문 채 훌쩍훌쩍 울며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 꺼다 먹은 거 2대 잊지 말고 갚으? 그래 그건 염려 마로. 그러고 임자 옷은 연근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빨아달래요. 아내 훌쩍훌쩍 운다.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도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도로 쥐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를 깨다. 때는 중복 허리에 쇠뿔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이었다.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려붙는 얼굴에 땀을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지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1937년 2월 문혜지 여성에 소개된 김유정의 단편소설 땡볕이 이렇게 낭독의 막을 내리면서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1933년 이난영의 노래 그대 그립다. 그대 그립다. 김유정 그대 그립다. 만든 사람 소설 김유정, 각색 변유정, 출연진 공동작업 양흥주, 변유정, 전은지, 분장의 신경, 음향오토 손기주.
아주 몰입도 높은 공연을 펼쳐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를 잠시 정리하는 동안 연극에서 다뤄진 원작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유정 선생의 작품 땡볕은 배가 잔뜩 부른 아내를 지게에 짊어지고 서울의 병원을 찾는 덕순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소설입니다. 덕수는 아픈 아내가 병원의 연구 대상으로 뽑히면 공짜로 병도 치료하고 월급도 받을 수 있다는 동네 어르신의 말에 병원을 찾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내의 뱃속에 죽은 아이가 있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을 거부한 아내를 다시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덕수는 담배를 사려던 돈으로 아내에게 얼음 냉수와 외떡을 사 먹이고 아내는 덕순에게 남은 일들을 부탁하며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작품 땡볕은 이처럼 경제적 빈곤 속에서 무지와 체념이 빚어낸 농촌 부부의 비극을 해학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낭독극이라는 생소하면서도 흥미로운 형태의 연극으로 작품을 감상하셨는데요. 복잡한 무대 장치 하나 없이 목소리와 표현력만으로 몰입도 높은 작품 세계를 구현해낸 배우 양흥주, 변유정, 전은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춘천시립합창단의 두포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두포전은 금병산 자락에 얽힌 아기장수 설화를 동화로 엮은 이야기로 김유정 선생의 미완성 유작입니다. 끝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신 김유정 선생을 대신해서 절친한 후배였던 아동문학가 현덕 선생이 병간호 중에 들었던 구상안을 바탕으로 두포전의 후반부를 집필하셨다는 비화가 전해지는데요. 병마와 치밀하게 싸워야 했던 현실과는 다르게 운명을 극복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의 성장 서사를 그려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결말을 지향한 작품이라는 점이 마지막까지 작가로 살다간 김유정 선생의 문학적 열정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 작품을 춘천시립합창단이 칸타타 형식으로 재해석해서 춘천의 문학과 음악을 하나의 예술로 선보이는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작곡의 강은구 선생님, 각색의 조정일 선생님께서 수고하셨으며 최상윤 지휘자님이 이끄는 춘천시립합창단의 두포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주나이 혁둥이 영감님만 하님한테 아이가 생겼지. 송아지 망아지 우리 아기 혁둥이 망아지 타고요 안 가본데 없고요 송아지 울고요 못하는 일 없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힘도 참 세지요 힘도 참 세지요 주나이 혁둥이 말하지 나이 혁둥이 영감님만 하님한테 아이가 생겼지. 송아지 망아지 우리 아기 엎둥이 망아지 타고요 안 가본데 없고요 송아지 물고요 못하는 데 없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주나이 혁둥이 버려진 아이 혁둥이 영감님만 하님한테 아이가 생겼지. 주나이 혁둥이 버려진 아이 혁둥이 영감님만 하님한테 아이가 생겼지. 송아지 망아지 우리 아기 엎둥이 망아지 타고요 안 가본데 없고요 송아지 멀고요 못하는 데 없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이랴이랴 월월월 힘도 참 세지요 주먹밥 하나 지게 지고 장수골 산에 들산으로 가네. 주먹밥 하나 지게 지고 장수골 산에 들산으로 가네. 주먹밥 하나 지게 지고 장수골 산에 들산으로 가네. 시나가세 시어나가세 고개를 넘체 고개를 넘체 시나가세 시어나가세 고개를 넘체 고개를 넘체 뚝보는 혼자 사라지네 뚝보는 혼자 사라지네 뚝보는 힘도 좋아 힘도 좋아 씩씩해지고 터벅터벅 나그네도 좋아요 씩씩해지고 터벅터벅 나그네도 좋아요 나무 한 집, 약초 한 집, 나무 한 집, 약초 한 집, 뚝보는 월성령, 뻗은 날라포랑 뚝보는 제주도 좋아, 뚝보는 힘도 좋아, 뚝보는 제주도 좋아, 뚝보는 힘도 좋아, 뚝보는 제주도 좋아. 뚝보는 힘도 좋아. 뚝보는 제주도 좋아, 뚝보는 힘도 좋아, 힘도 좋아. 제주도 좋아. 오마살이 초가집은 키워진대고 오마살이 초가집은 키워진대고 늙은 무거워 세월이 멈춘다는데 주먹밥
그놈의 재주는 도둑질 그놈의 재주는 도둑질 그러지 않고서야 거지같은 집구석을 엉덩이로 들어온 녀석이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애송이 그놈의 자녀는 도둑질 투포 네, 김유정 문학촌을 환상적인 하모니로 가득 채운 공연을 펼쳐주신 시립합창단과 최성윤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990년에 창단된 춘천시립합창단은 2023년부터 6대 상임 지휘자인 최상윤 지휘자님과 함께 매년 3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이며 춘천을 예술문화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유정 선생의 미완성 요고작 두포전을 칸타타 형태로 재해석해서 문학과 음악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킨 특별한 무대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추모제 시작에 앞서서 행사의 식순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의 호 문학촌장님께서 김유정 선생의 약전을 소개하시겠으며 생강나무꽃 헌화, 내빈 분향과 추모시 낭송에 이어 추모사, 도서 봉점을 끝으로 추모제를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봄바람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유정 선생 제88주기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식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귀한 인연이고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정부의 행사 의례 간소화 방침 및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생략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원태경 김유정 문학촌장님께서 김유정 선생 약전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정 문학촌 분장 원태경입니다. 문학촌에 위치한 신례 마을은 한국 근대소설의 대작가로 꼽히는 김유정 선생님이 걸었던 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08년 2월 12일 김유정 선생님은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으나 1915년 7살 되던 해 어머니를 그로부터 2년 뒤인
1917년에는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어린 김유정 선생님은 부모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학업을 이어나갑니다. 글방에 다니며 천자문, 계몽편, 통감을 배웠고 서울에 위치한 제동 공립보통학교와 휘문고등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김유정 선생님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고향인 신례마을로 돌아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돌아온 김유정 선생님에게 신례마을은 마치 부모님의 품과 같은 안식처였습니다. 귀향하여 야학 운동을 펼치던 김유정 선생님은 고향 신례마을의 이야기를 소설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33년 잡지 제1선에 산골 나그네를 필두로 신여성의 총각과 맹꽁이를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문단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현성모집에 손학비가 1등 당선,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현성모집에 노다지가 가작 입선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1930년대 순수문학동인 구인회에 가입하여 문단 활동의 폭을 넓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김유정 선생님은 작품 활동에 매진합니다. 당년에 소설 금따는 콩밭, 만무방, 솥, 봄봄, 수필, 님이 프로로 가시던 님이, 나와 깃두라미 등 소설 11편과 수필 3편을 발표하셨습니다. 1936년에는 봄과 따라지, 이런 음악회, 동백꽃 등 11편의 소설과 수필, 5월의 산골짜기, 행복을 등진 정년, 밤이 조금만 잘렸다라는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1937년 1월 선생님은 지병이었던 폐결핵이 악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병상용충기, 따라지, 땡볕, 연기 등을 연이어 발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을 뜨기 직전 문호인 안진환에게 마지막 편지인 필승전을 보내고 1937년 3월 29일 29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작품은 소설 33편, 수필 12편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선생님은 죽음 직전까지 문학에 대한 열망을 불태운 위대한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끊임없이 스스로와 싸워야 하는 고되고도 외로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김유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귀중한 자산을 남겨주셨습니다. 1923년 5월 3월 29일 완연한 봄날, 선생님이 외로워 걸었던 길을 오늘 이렇게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함께 걸어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김유정 선생님의 약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정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문학촌장님을 통해 간략히 들어봤는데요. 소설가가 되기 위해 태어나 마지막 순간까지 소설가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팎으로 넘치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삶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셨던 김유정 선생님의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 업적이 후대까지 잘 전해지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정 선생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꽃인 생강나무꽃을 유족 대표 김동성 선생님께서 직접 헌화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을 재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계단에 놓인 꽃향기가 오늘만큼은 이 봄바람을 타고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 이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분향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부터 분향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육동안 촌천시장님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상국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님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근분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박관희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겠으며 대표로 박관희 의원님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춘천시 의회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김진호 의장님, 배수경 부의장님, 유홍규 위원장님, 남숙희 부위원장님, 정경욱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겠으며 대표로 김진호 의장님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강원일보 부사장님,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사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종훈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님, 원태경 김효정 문학촌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풍김씨 문희공파 종중에서 분양하시겠으며 대표로 김정수 대종회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정의 신동면장님과 김유정 문학촌이 위치한 증삼리를 두루 살펴주시는 조중봉 이장님께서 함께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 임원 여러분과 정명자 후원회장님을 비롯한 후원회원 여러분께서 분양하시겠으며 대표로 정명자 회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정 학회를 설립하신 유인순 선생님과 박정혜 학회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으며 대표로 박정혜 학회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대표 관계자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준철 춘천문인협회장님, 이영춘 시인님, 이무상 시인님, 이현준 작가님, 이수환 춘천민예총 사무국장님, 정현숙 사단법인 차상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김덕림 춘천미술협회장님,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님, 홍영민 춘천인형극제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대표로 신준철 회장님께서 운영하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헌화 분양을 마치고 다음은 오늘 김유정 선생의 정신이 깃든 이 자리에서 깊은 존경과 그리움을 담아 추모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시인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실 텐데요. 먼저 이국남 시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가 살아있다. 이국남. 때만 되면 달려오는 사랑. 하얀 두루마기 까만 도포자락 펄럭이며 점순이랑 봉필 영감 앞세우고 싸늘한 초봄바람 몰고 와서 나왔노라 노란 꽃 직천으로 뿌려놓는 금명의수 총각 교장 선생님, 아무도 그 김유정 도령이 살아있음을 몰라라 한다. 다만 능청스럽고 그 기막힌 애학의 글솜씨가 반해서 자꾸만 그 옥고들을 되새겨볼 뿐 봄에 온 신례마을 동백꽃도 그 내음과 진색이 유난하다.
질투하며 사랑했던 유정의 애환이 시련의 아픔마저 보듬어야 했던 수뇌부로 알싸한 고백처럼 피어도다 천지에 유유하기 때문이다. 그 향기가 지금 우리들 곁에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환생을 아는 이 없고 다만 절체된 그 영특했던 천재성이 아쉬워 오늘도 이렇게 그 넋을 달래며 길일 뿐이다. 글쟁이 사랑쟁이 유정도련님, 밤이면 가슴앓이 그 슬픔 오죽했을라. 내가 받아볼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갖고만 있을게요. 어렵한 생의 그늘에도 아랑곳 없이 애절한 짝사랑 이야기 한 점 들고서 봄이면 우리 곁을 그림자처럼 스쳐가며 향토 문학의 뿌리를 내려주시는 당신, 아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 네, 계속해서 다음은 송현순 시인께서 추모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향기로 오신 님이시여, 님께서 태어나신 신례마을 보금자리에 또다시 노란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파리 없이 먼저 핀 생강나무 꽃이 님의 사랑인 양 여기저기 축포처럼 터졌습니다. 금동산 자락에 봄이 무르익으며 화사한 뚝동백꽃이 피어나겠지요. 총총총 박힌 하얀 꽃이 쫄로리 피어 일제히 댕그렁거리며 맑은 영혼을 불러낼 테지요.
만약 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땡볕 속에서 지게에 엎여 아파야 했던 무지런히 덕순의 어린 아내를 불러내고 소낙비 속에서 남편의 노름빚을 벌어야 했던 철면피 춘호의 속절없는 아내를 불러내어 정말 많이 아팠겠노라고. 어찌 그 슬픔을 견뎌냈느냐고. 님인 듯이 등 토닥여 안아주며 순백의 쪽동백꽃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겠습니다. 꽃향기로 오신 님이시여, 동백꽃 생강나무 이파리는 왜 한 가지에 두 가지 모양의 잎새가 어긋나게 달렸을까요? 한 잎은 세 개의 인맥이 밀산자 모양으로, 또 한 잎은 한 개의 인맥이 하트 모양이던걸요. 님이시여, 당신은 비록 외사랑이셨지만 우리들만은 산 같은 사랑을 하며 살라고 동백꽃의 생강나무를 알려주신 것 맞지요? 오늘 그 황금 같은 님의 뜻을 깊이 새겨두고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실 님의 영전에 동백꽃 한 다발 바치오니 부디 님 계신 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늘 봄봄으로 사시옵소서. 네,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시인 두 분의 진심 어린 추모시 낭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내빈의 추모사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 신앙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신앙송을 들을 때마다 저 긴 걸 어떻게 외우는지 그게 정말 신기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3줄 이상은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우리 전상국 우리 전 총장님 또 명예 이제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큰 이런 유적 사업들을 다 이렇게 사실상 해주셨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 어디 좀 다치셨다 그러는데 다 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군분 이사장님, 원태경 총장님, 이 많은 기념 사업들 지금 총 6개가 됩니다. 이 추모제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 잘 또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도비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조금씩 더 늘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별로 반응은 네. 저는 정말 이야기하면 네 그대로 합니다. 네, 네 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잘 좀 나중에 깎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그래도 우리가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춘천시하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가면 그 셰익스피어 생가가 있는데 스트래포드인가 뭐 가보면 솔직히 그냥 뭐 기대했던 것보다 별거 없다는 생각 저는 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보다도 더 아주 다양한 이런 유적과 기념 사업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김유정 전철역 김유정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람 이름을 딴 전철역이 처음이자 유일한 역입니다. 이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김대중 컨벤션역이 있고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또 세종대왕릉역, 수로왕릉역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우리하고 다른 거는 이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데는 먼 센터, 왕릉, 장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한 것은 처음이자 유일한 우리의 멋진 자산이다. 이게 단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국의 기차역들의 어떤 유행처럼 야 이게 지명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가 있구나 해서 그래서 우리 남춘천역도 괄호 열고 강원대가 있고 춘천역에 한림대가 있는 겁니다. 아주 러시를 이뤘습니다. 학교 이름들이 막 들어가는 게 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김유정 선생의 작품 중에 소낙비가 있습니다. 소낙비. 소낙이는 황순원 선생이고 소낙비가 있는데 거기에 한 줄 보면 소낙비가 한번 왔다가니 사람의 마음도 좀 개어야 할 텐데 이런 구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년 전에 지금 우리 심정 같은 것을 딱 쓰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새 이 소낙비가 어제 뭐 조금이라도 내려서 지금 경상도 지방 산불도 거의 많이 잡혔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답답한 게 이 사람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잔뜩 찌푸려 있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소나비도 내렸고 산불도 좀 잡혔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도 좀 시원하게 거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육동환 춘천시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춥게 했는데 오늘은 비가 오진 않지만은 여전히 춥네요. 오늘 준비해온 원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오늘 지사님 오셨고 또 김종수 청평림시 대정회장님 또 제가 갑자기 이름을 또 후손께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29 짧은 생을 살다간 김유정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춘천의 상가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과 희망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담아낸 작가. 그는 가난과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암만 해도 나는 복이 타고난 모양이라 동백꽃에 있는 구절입니다.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 속 인물들은 힘겨운 삶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억울하고 때로는 서운해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웃음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말합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나누고 함께 웃을 때 삶은 더욱 따뜻해진다고. 오늘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양성을 넘어 극단화되고 한치의 양보조차 상실된 그런 세상을 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유성 선생님의 문학이 보여주듯 다름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동백꽃 속의 두 남녀는 서로 다투고 오해하면서도 결국은 이해하고 웃음으로 화해합니다. 작은 갈등 속에서도 상대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은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의 문학은 화합과 공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다짐이 아니라 절박한 금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멈추지 않고 따뜻한 이야기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과 그 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신례마을에는 알싸하고 향긋한 노란 동백이 마을 안을 고요히 감쌉니다. 긴 겨울이 지나 조금 춥지만 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근분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근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1968년도에 강원일보사에서 창립된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아마 그때 설립자로 참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박경원 도지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텀은 있었지만 초창기부터 이렇게 그 옆에서 관여했던 기억으로는 강원도지사님께서 이렇게 김유정 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또 인사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품 속에서 김유정 선생님이 추구하셨던 모든 결말들은 그 따뜻한 화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 그 아름다움의 결말이 오늘의 이 시간까지 왔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데 어울려서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1937년 3월 29일 생을 마감하신 김유정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그로부터 88년이 지난 그때의 봄날입니다. 88번씩이나 노란 동백꽃 피는 봄날을 지나서 땡볕에 한여름을 지나서 산골 나그네가 찾아들던 가을도 지나서 들병이에게 제 솥을 덥석 뽑아준 대책 없는 근시기와 추운 눈길에 털썩 주저앉아 절망하는 근시기 아내를 통해 신뢰 마을의 사계절은 김유정 문학의 역사와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찬물이 꽝꽝 얼어터지는 윗목에 된바람 같았던 선생님의 한 생애는 이제 영원히 살아있는 짱짱한 봄날의 문장으로 영원히 녹아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은 짧으면서도 재미있고 능청스럽고 소연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해학으로 능치고 웃으면서 울게 만드는 작품은 현재성을 띠고 있어서 지금도 꾸준히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계속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8년도에 제12회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근 100여 년의 차이를 둔 작품 활동으로 한국 문단을 빛낸 김유정 작가와 한강 작가가 연결된 의미를 우리는 기라성 같은 독특한 작품성과 뛰어난 독창성이라고 자신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양 사업을 이어나가는 저희 김유정 기념사업회로서는 김유정 문학상 사업의 큰 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김유정 선생 탄생 117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인 땡볕을 주제로 해서 김유정 판소리, 특별 강의, 연극형 낭독극으로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인생의 탄생의 축복과 죽음의 슬픔이 세월에 융화되어서 김유정 문학이라는 거대한 바퀴의 흐름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 선생님을 추모하는 우리들 모두 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춥니다. 이 모든 시간을 다 합쳐서 1930년대 김유정 작품 속 주인공들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추모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진호 춘천시 의회 의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정중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작년 추모제 때는 비가 와가지고 막 우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마 우리 김유정 선생님이 전국 곳곳에서 불이 많이 나니까 미리 빨리 땡겨서 불을 진화시켜 주시려고 오늘은 안 오고 아마 어제 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김유정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 피며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곳 김유정 선생님이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상국 명예이사장님이자 초대 선장님, 그리고 김근분 이사장님, 그리고 원태경 촌장님, 그리고 김유정 선생님을 추모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88년 전 우리 곁에
떠나셨지만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봄봄 속 총각의 간절한 기다림처럼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삶의 유쾌함과 따뜻함을 배웁니다. 또한 동백꽃 속 풋풋한 설렘은 오늘도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김유정의 고향이자 문학의 터전입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흐르는 이곳의 정서와 이야기는 앞으로도 춘천을 문학의 도시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위에도 이 소중한 문학의 유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의 시대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바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눈이 옵니다. 네, 올해도 끝내 눈을 보네요. 네, 마지막으로 김정수 청풍김씨 대종회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대종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청풍김씨 선조이신 존경하는 김유정 작가님 88주기 추모제를 맞아 청풍김씨 대정회장으로서 추모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작가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풍김씨 24세 손이신 김유정 손조님 생전의 어려움 모두 잊으시고 천성에서 왕생극락하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작가님께서는 대동법을 주창하신 장곡선생과 현종대왕의 왕비를 배출한 명망있고 부유한 집안의 이남6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실사의 모친, 구세의 부친을 여의고 외롭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고 1929년 힘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하셨으나 그 다음에 중퇴하셨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가난과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1930년 여름 고향인 춘천 이곳 신대마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1932년 고향 신대마을에 건병의숙을 세워 문명 퇴치 운동과 농촌 계몽 활동을 벌이기도 하셨고 1935년 조선일보 춘천 신춘 문예에 손학비가 당선하면서 등단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작가님께서는 당시 어려운 생활고와 깊어가는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창작 활동에 몰두하시어 2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주옥 같은 많은 작품을 남기시며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향토적인 정서와 해학적인 문체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으며 대표적인 봄봄, 동백꽃 등은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선조님들의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님의 작품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창작 활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작가님의 삶은 후대에 전하는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청풍김씨 후손들은 작가님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가님이 널리 알리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영혼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저희 청풍입시 대종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유정 작가님의 88주기를 추모하며 작가님의 가족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이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해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님, 춘천시 육동원 시장님, 춘천시의회 김진호 회장님, 추모제를 주최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신 춘천문화재단 김유정 기념사업회, 김유정 문화옥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9일 청주시 대정회장 김정수. 네, 그리고 오늘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허영 국회의원님께서 조전을 보내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전문을 대독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발이 워낙 거센 터라 도서봉정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문인들을 비롯해서 김유정 선생 작품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자 여러분께서 애도와 존경을 표하는 뜻을 담아서 도서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태경 촌장님께서 지난해 김유정 문학촌에서 출간한 문예 제1선 제3호를 봉정하시겠습니다. 네, 문예 제1선은 김유정 신인 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신진 작가와 춘천 출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김유정 문학촌이 창간한 연간지인데요. 김유정 선생께서 단편 산골 나그네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하셨던 종합잡지 제1선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김유정의 문학혼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문예 제1선 제3호는 유랑하는 존재들을 주제로 시인과 소설가 등 9명의 작가들이 현 시대 유랑하는 존재들에 대한 사유를 치열하고도 다채롭게 풀어냈습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제6회 김유정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수상집과 제31회 김유정 기억하기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작품집, 제18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김금순 사무국장님께서 봉정하시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는 김유정 선생의 문학성과 작품 세계를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 문단을 이끌어갈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김유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정혜 학회장님께서 김유정 학회의 13번째 학술서 김유정 문학의 다원적 지평을 봉정하시겠습니다. 김유정 학회는 2023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연구를 중심으로 학술서를 발표하고 김유정 문학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탐색했는데요. 단순히 한 시대의 향토적 정서를 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 문인들이 바치는 2024 김유정 기념문집 김유정 이야기 보찜을 신준철 회장님께서 공정하시겠습니다. 네, 춘천 문인협회에서는 이전까지 선보였던 추모 문집 대신 기념 문집으로 제호를 바꾸고 고향 후배인 지역 문인들의 극본과 작품 다시 보기, 기념 시와 수필 등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유정 선생을 추모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살아생전의 시대와 육신의 아픔을 예술혼으로 피워 올렸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도서 봉정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제88주기 추모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김유정 문학촌에서는 추모제를 맞아서 오후 2시부터 야외 무대에서 소리 한마당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국악 창작그룹 자락이 추모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바라고요. 또 다른 문화자산인 차상찬 선생과 김유정 선생을 조명하는 기획전시가 낭만도리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이현준 차상찬 기념사업회 이사께서 직접 전시 해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신 김에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숨이 차네요. 빨리 진행하려고. 네, 이상으로 김유정 선생의 제88주기 추모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내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내빈께서는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도지사님과 시장님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좀 춥지만 사진은 아주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과 신하님께서 기념 촬영 끝내시면 내빈께서 모두 다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내빈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시겠습니다. 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모두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고요. 앞쪽 카메라를 봐주시면 빨리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줄로 서셔서 사이사이 얼굴이 보이게 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네, 오늘 제 김주영 선생 제88기 추모제를 잊지 못할 만한 기념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